안녕하세요. 미혼 여성입니다. 20대 때 대학 졸업 후에 서울에서 7, 8년 정도 살다가 높은 집값과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직장을 다녔는데 서울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는 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이제 180에서 27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게 뭘까요? 이게 상여일까? 아니요. 이거 이제 아버지가 약간의 개인 사업 같은 걸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약간 기술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이제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일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다 따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자면 맛집이에요. 근데 제가 김밥집을 하는데 테이블 3개고 김밥 말 수 있는 건 1개가 있잖아요. 테이블은 더 놓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와봐야 나는 이게 많은 속도가 안 되니까. 너무, 근데 이제 둘이서 같이 하면은 더 팔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너가 옆에서 말아서 팔고 네가 매출에 얼마를 받아가는 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분은 이분대로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방에 사시던 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많이 오시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거기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이 고향에 괜찮은 직장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만 하면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사실 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향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쭉 살았으니까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건데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디 산골짜기 아니면 요즘에 광역시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출 거 다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이니까 훨씬 더 익숙하고 그렇죠. 직장만 있다면은 고향을 막 떠난다는 게 뭐 편하진 않죠. 어느 순간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것이지. 네, 올해부터 이제 한 400만 원까지도 간다. 거기다 거래처도 늘면서 이제 독립까지 했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도제식이 벗어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되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같이 합병, 뭐 그래도 병합을 되고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출 더 늘어나실 수도 있고. 아버지 사업을 잡아먹는. 아니 또 이제 후임도 또 키워가지고 더 사업화를 해야 되겠죠. 7월부터는 이제 4화에서 500 중반까지도 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 김밥 많은 건 안 돼. 이제 더 이상 나도 김밥 많은 힘들어. 것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김밥 이제 보기도 싫은 약간 그런 단계까지 오신 거죠. 거기가 이제 500만 원 중반대다. 현재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 최적의 상태네요. 그죠. 저축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버시니까 아무래도 독립도 좀 하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의지를 점점 하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저도 이 글만 텍스트로만 봤을 때 혹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막 이러면서 그런 의지를 하시나라고 봤더니 걱정하시진 말게 그런 것들 있죠. 아이고 이제 엄마 힘들다, 아빠 힘들다. 요거 좀 네가 대신 좀 해줘라. 요거 좀 대신 좀 알아봐라. 그리고 자잘한 거부터 다 이제 본인이 마치 이제 이 집의 가장이 되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요거 좀 알아봐라. 전화기 고장 나면 뭐 AS 맡겨봐라. 야 이거 인터넷 안 되는데 어디 네가 전화 좀 해줘서 이제 좀 해줘라. 근데 그게 본인이 같이 안 사실 때는 이분이 같이 안 살 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셨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는 집사가 돼가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일반적인 직장의 은퇴 나이는 훨씬 지나셨더라고요. 그러죠. 시즌 지나셨으니까 퇴직을 하셔서 쉬실 때도 됐으니.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 이제 뭐 이게 딸도 왔고. 그러니까 뭐 자식 있어서 뭐해 뭐 이럴 때 의지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쓰시다 보니까 또 편해. 애가 또 일도 좀 잘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트 가자 네가 운전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해라. 막 이제 의지하는 게 막 저를 삶을 괴롭혀 이게 아니라 좀 귀찮은 거지. 나이도 있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예를 들어 월급이 막 200 이하였다거나 이럴 때는 불만이 없었어. 왜냐면은 서울에서 아주 매운맛을 보고 왔거든. 야,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이게 마음 편하다. 근데 이제 내가 400, 500 버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데 엄마. 이건 좀 아닌데. 약간 갑질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하시던 일을 그냥 다 네가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이분도 너무 부담이고 아까도 여기가 나의 한계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다. 아버지 계속 일하시고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점점 약간 어깨가 무거워진 듯한 느낌.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자기 어떤 후임이나 어떤 저 직원을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뭐 그건 어쨌든 행복한 고민인데 반대로 이제 집에 돈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부모님도 명분은 있어요. 야, 내가 뭐 너한테 돈 달라고 하냐. 뭐 밥을 먹을 때 뭐 식대를 내라고 하냐. 그냥 네가 집에서 있으면서 이것도 못 도와주냐. 어차피 혼자 살아도 네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사실 니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비 내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전화기도 니네 집에 있는 걸 고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대신 엄마랑 가끔 나가서 뭐 사 먹을 때 사드리거나 배달비 정도 내는 수준입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건 그렇게 주죠. 어차피 이거 2인분 시킨 거잖아.
이 2인분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인분으로 엄마만 뭐 따로 뭐 아구찜 시켜서 이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같이 먹은 거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혼자 살고 싶을 때 이제 집세, 공과금, 기타 비용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공생입니다. 이거 공생.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일도 계속 좀 케어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되는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살자. 근데 보통 이거는 그때 끝나지 않나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에 좀 압박을 하면서 이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니? 뭐 그 약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다르신 느낌 같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딸이니까 오래 같이 있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신 거고 어머니는 독립에 대한 얘기 끝나면 그래 너 준비되면 나가라. 근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집세 공과금 기타 요거 생각되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같이 살까. 요게 적지 않거든요. 요게 지금 아무리 못해도 내 몫으로 한 4, 50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일단 서울에서 7, 8년 살아봤으니까 그걸 경험해봤으니 그러니까. 더더욱 장단점을 아시는 거예요. 잔소리 들을 땐 나가고 싶지만 나갔다가는 몇십 깨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의뢰해야 되는 그냥 나의 그냥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되지 않을까. 사회초년생 때 첫 월급 150을 받았을 때부터 무조건 100씩 저축을 했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투잡을 할지언정 고정적금엔 손 안 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진짜. 봐도. 그러니까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쓰려면 벌어서 가는 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쓰고 싶으니까 저축을 깨는 사람은 사실 그 다음에도 또 깨가 온다. 그 습관이에요. 저축 한번 깨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을 벌어서 간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백수 시절에도 알바하면서 최소한의 적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력도 있으시네요. 올해부터 소득이 들어가지고 고정적금 300 정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이제 선결제를 하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주 2, 3회 카드앱을 들어가서 선결제합니다. 그럼 뭐하러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를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건 있겠죠. 2회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 점검. 얼마 썼는지. 이건 그럼 좋은 습관. 나름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착실하게 또 포인트나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또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포인트나 뭐 이런 영화 할인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받겠다. 큰 거 사고 싶어가지고 할부를 하더라도 알바를 더 하면서 무조건 선결제 해버립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이십니다. 벌어서 쓰자. 현재 벌이가 늘어나니 소비도 늘었지만 카페 갈 때마다 습관으로 내가 버는 돈과 적금 가는 금액을 매번 정리하면서 목표 금액은 먼저 적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편하게 사용합니다. 세금도 다 제가 내야 되는데 얼마나 따로 빼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7월부터 지금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7월부터 하셨는데 약간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럼 뭐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는 2, 3년 정도 일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7월부터 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럼 뭐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본인 그 신고도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프리랜서로 가면 건보료 약 소득의 8%, 국민연금 9% 이거 내 돈으로 다 내야 됩니다. 17%. 그러니까 한 20%는 없다고 봐야 돼. 500 벌어도 100이 없는 돈입니다. 거기다 이제 종수세 같은 것들도 뭐 또 내야 되고. 이거 뭐 직장인들은 뭐 13월에 보너스 이러는데 자영업자나 이제 프리랜서분들은 6월에 마이너스죠. 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부가세만큼이라도 최소한 10%만이라도 무조건 따로 빼놓는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예 넉넉하게 한 20에서 25% 정도는 세금 통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이제 영앤 리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떴을 때 한 1, 2년 못 가고 홀딱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 때는 좋죠. 한 달에 그래 나 뭐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막 이러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세금 낼 돈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휘청거리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가세만큼 10% 이건 무조건 떼어놔야 되고 내년에 세금 내실 거 건보료 올라갈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 20% 정도는 따로 20, 30%는 따로 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문제인 게 이게 내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500이 들어오니까 이게 500이 내 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소비가 늘어나요. 근데 돼요. 실제로는 거기서 한 25% 떼고 한 350 정도가 내 돈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이제 내 사업에 따라서 거기서 또 추가 투자금까지 생각해놔야 되죠. 그렇죠. 미래 투자금. 이게 특히나 또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이악 물고 다니면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해서 주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달치 소득은 또 내가 따로 빼놔야 돼.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한 2배는 벌어야 그래도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다. 2배 버는 게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죠. 2배 버는 게 기본, 3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잘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엄청 잘
잘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또 미혼이다 보니까 노후가 매우 그렇죠. 걱정돼가지고 연금저축도 시작을 하고 세금도 무서워서 절세 계좌를 적극 이용할 예정이고 노란우산도 40만 원 넣을까 합니다. 저 노란우산 예전부터 막 하라고 뭐 메일도 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저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이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마치 저축보험 같은 형태로 굴러가는데 네. 소득공제를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꽤 괜찮습니다. 소득공제율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저 돈을 언제 쓸 수 있느냐. 60세가 돼서 쓰거나 아니면 폐업할 때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았던 혜택을 네.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토해냅니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좋은 저축이긴 한데 네. 그래서 하나의 이거 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약간 편법인데 폐업을 해서 다시 만들고. 근데 하던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그거 폐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네. 있어서 업력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2개로 내셔라. 그래서 내가 유지할 거는 그냥 유지하고 가입을 하실 때 유지 안 할 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군요. 하고 이제 그걸 폐업시키면은 다 받을 수 있어서 아니면 60세까지 거의 네. 연금처럼 끌고 가라는 사실 거예요. 깰 생각 안 하고 해야 돼요. 저건 내 퇴직금이다. 내 노후 자금이다. 이게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네, 거군요. 스스로 모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진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쓰실 돈이니까 막 한 번에 100만 원씩 넣는 거는 저는 네. 자,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벌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하고 싶은데 빚을 지면 손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신용카드 갚는 것도 착실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빚에 대한 그 되게 안 좋은 강박 어릴 같은 때부터의 강박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빚을 지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집 못 사요. 빚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소비를 위한 빚을 지는 거는 두려워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유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은 대출 없이 집을 현금 모아서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월급 나 5억짜리 집 사야지 해서 월급을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해도 100개월을 모아야 되는데 그동안 또 집값도 올라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딱 뭐 정말 딱 맞아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럼요. 이제 조금 빠질 때쯤 돈 좀 더 모아서 더 네. 다음 상급지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러는 게 많다 보니까 빚에 대한 건 좀 제대로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50살 때 내 집 마련 플러스 은퇴쯤 10억 모으기 하자가 꿈입니다. 그냥 이건 안 돼.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내 집 마련은 마련하고. 다들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퇴쯤 10억 모으기 현금 10억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이 엄청 잘 되시면 이게 쉽죠. 그 근데- 지역에서 아주 그냥 뭐 탄탄하게 되시면 근데 저렇게 이제 그냥 뭐 요 정도만 하려고요 하는 정도로 이제 하는 워딩이 이건 아직도 고민입니다. 현금이 녹는다길래 네. 지방에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수도권에 투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주 비용 없고 차가 스파크가 있고 네. 자매가 있으시군요. 300만 원에 이제 샀고 셀토스를 출고를 하셨어요. 이게 저 스파크가 여름에 너무 더우셨대요. 너무 에어컨을 좀 세게 틀면 이게 통풍 시트라고 직접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네. 뭐가 문제냐면 엉덩이에 땀이 너무 짜다. 이거 예전 한 20년 전에 택시 타면 약간 나무로 돼 있는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는 거 나무도 아시죠? 있고 구슬같이 이렇게 구슬도 돼 있고. 그거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분명히 사거든요. 그거 보면 통풍시트 저리 가랍니다. 이거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팔 걸. 아니면 옷을 좀 마나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통풍 잘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깔고 해도 되고. 예. 근데 이게 통풍 때문에 샀다고 말하는 거는 여기다 적어 놓으시긴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냥 셀토스가 사고 싶었잖아. 이건 셀토스 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스파크 타다가 내가 이제 500 버는데 500을 벌어. 그래, 사실 20일 일하면 이거 차 한 대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지. 맞아. 20일 일하면 차 이거 삽니다. 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타야지라는 거. 나도 이제 사업가인데.라는 마음에 이제 사신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하시는데도 쓰신대요. 일하시는데도 저 차가 이거는 꼭 사실 필요하다고. 어찌 보면은 그 사업 투자금이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컨디션 때문에 몸으로 뭐 이게 기술 김밥 말고 이런 실제 김밥집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도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안 그렇지만 여차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 시작해가지고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차는 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막 외제차부터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500 벌고 연봉이 뭐 6천이에요. 이러면서부터 뭐 외제차 알아보고 저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왜 많이 벌어요 그래. 그 나이에 많이 번다 쳐요. 많이 버는 거를 자산을 잘 모으는 걸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버는 만큼
그만큼 더 써버려야지. 네. 이게 무슨 돈이 무슨 바우처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쓰면 왜 그런 생각을 근데 하는지 보통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는 돈이 딱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차를 보통 요즘에 현금으로 잘 안 사시니까 할부를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의 좀 그 착시 현상인 게 3천만 원짜리를 할부를 끊는 거랑 5천만 원짜리 할부를 끊는 거랑 원금은 2천 차이지만 할부금 자체는 한 10몇만 원, 20만 원 차이예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별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할만한데? 나도 굳이 내가 뭐 이걸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이제 샀다가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셀토스는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SUV형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타기에는 뭐 이거에 대안이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사업용으로 사신 거니까 예.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이제 식비입니다. 그 외에는 돈을 안 써요. 차량 관련이에요. 셀토스. 얼마나 아니 산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셀토스가 거의 지금 아마 지금 이름 붙였을 겁니다. 이게 뭐 붕붕이나 아니면 빵빵이나 아니면 뭐 있어요. 뭐 엉덩이가 시원하니까 엉시. 뭐 이렇게 시원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뭐 붕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거의 지금 애완견 수준이죠 지금. 저도 느낌은. 이제 첫 차 생각해보니까 이름 붙여줬었네요. 네. 그냥 재미삼아 붙여줬는데 그래요? 한 11년, 2년 25만 킬로 타고 네. 보내주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죠. 야, 무슨 차를 나 T인데? 왜 이렇게 F 같지? 그리고 셀토스 사자마자 아까 예. 그 타던 스파크 생각도 안 납니다. 그 나의 뭐 무슨 약간 그 엄청 그 약간 동반자 같이 생각했던 스파크 있잖아요. 나랑 진짜 우여곡절 많이 겪었는데 기억도 안 나. 그치.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 나의 엉덩이를 덮게 한 그 녀석. 막. 저는 첫 차가 그거였거든요. 그 뭐지? 포르테 쿱이었는데 포르테 쿱이어서 이제 2인승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평생 타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샀었어요. 근데 다음 차 사면서 기억도 안 나.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그 차가 새로 오자마자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그 차는 아마 해외 어딘가에서 지금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네.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네. 지금 열심히 한 40만 킬로 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분은 지금 뭘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저축도 잘하고 계신데 보면 전부 다 이제 물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천성이 안전자산 위주로 가자예요. 보면 적금, 청년도약해서 전부 다 금리형 자산. 네. 연금저축도 이제 2달 넣으셨대요. 1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셨다긴 하는데 저 연금저축 금액도 일단 너무 크고 네. 50만 원 지금 연간 600입니다. 묶인 돈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일단 금리형 자산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나요? 저건 좀 줄여야죠.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해보셨고 안 해보셨으니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에 50, 소득의 1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20%는 없다고 쳐야 되는데 네. 그러면 400에서 50만 원 정도면 10%도 초과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지금 뭐 한두 번 내는 거 아니고 이제 계속 내야 되니까. 계속 50씩 풀로 저거 하셨는데 네. 저는 반대. 저 정도면 그냥 한 10만 원, 15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괜찮은 거죠? 청년도약계좌는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만기 돼가지고 타실 테니까. 노란 우산 요거는 노란 우산도 그 앞서 말씀드린 금액을 좀 낮춰야 될까요? 네, 그 편법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편법으로 아니면은 해서 그냥 한 20, 30 정도로만 하시고 네. 많은 돈은 하지 마셔라. 네. 근데 주유비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들어가는 저건 일하시느라 거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 친구계, 의류 화장품, 뭐 화장품은 거의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의료랑 포함하면 저건 진짜 적게 쓰시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이제 경조사 뭐 이런 건 어쩔 수 경조사도 없는 이것도 거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뭐 동생 생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야,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일만 하시는 개념이네요. 식비가 60이니까 저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죠. 근데 네. 뭐 식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요즘에 식비 한 달 계속 밖에서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뭐 회사에서 그렇죠. 뭐 식사 주는 것도 먹어야죠. 없고 이러니까. 네. 사실 이 중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그냥 회사에서 점심 먹고 하는 개념으로 하는 돈?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투자금인 거죠. 그렇죠. 사업 비용이죠. 그리고 사업 나머지도 아마 그 집에 있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엄마가 치킨 시켜 먹을까? 이제 그러네. 엄마를 꼬시겠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부모님네 집에서 거주도 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어쨌든 뭐 주말이든 쉬는 날 또 밥도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줄일 수 그렇긴- 있지 않을까 그렇긴 싶기도 해요. 한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걱정은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분이 부채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두 갈래 길로 간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예 대출을 안 받는다 해서 무조건 현금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뭐 저는 우선은 제일 부동산이 쉽다고 보는데 부동산 어쨌든 간에 뭐 물건 하나 사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상환하는 개념
개념이니까 오히려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아예 그냥 레버리지 낄 수 있는 자산을 사놓고 네. 그걸 최대한 빨리 갚겠다. 네네. 빨리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동력이 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빚을 져보면 그게 카드 할부나 자동차 할부와는 좀 다른 개념의 빚이니까 아 이런 게 빚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의 또 고민은 만약에 지금 독립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방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광역시예요. 여기서 전월세로 사는 게 맞냐 아니면 돈을 네. 좀 더 모아서 지방인데 집을 사야 되느냐. 네. 그것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지금 독립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어차피 차 지금 셀토스 샀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방의 광역시라고 해서 뭐 부산, 대구가 지금 엄청 큰데도 사실 차 타고 다니면 다 금방이에요. 맞아요. 다른 광역시들은 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차까지 산 김에 굳이 여기서 뭐 독립을 독립을 한다. 해가지고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게 맞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나이대가 결혼 아예 안 하실 생각이신 거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또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안 할 생각은 없다.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소비를 봤을 때는 딱히 지금 이 친국에서 여기 뭐 남자 친구들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남자를 만날 확률이 좀 높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독립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본인 이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뭐 연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애 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우선 열심히 저축을 하신 다음에 뭐 결혼할 남자분이나 생기면 그때 가서 뭐 집을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돈이 뭐 모으고 있는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에 계시다 보면은 내가 지방에서 집을 사야 되는 게 내 돈에 맞추면 그 동네에서 조금 그래도 좀 안 좋은 걸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싼 거를 사야 되니까.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지방 뭐 소멸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동네들도 다 사람 사는 동네고 인구 감소가 뭐 그렇게 즉각적으로 뭐 3, 4년 안에 막 30%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방도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뭐 서울에 사놓고 뭐 이러시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돈이 지금 안 되시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좀 열심히 모으신 다음에 결혼할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돈 모으시되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이제 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 괜찮은 것들을 사시는 게 그래도 우선은 낫다. 가격에 맞춰서 변두리로 밀려나 가지고 그냥 내 가격에 맞춰서 사지는 마셔라.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그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가장 최상급지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가장 최하급의 그 지역들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수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실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지방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은 지방에서 이제 어떤 분 만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분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사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인생을 좀 단순화하고 오히려 사업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원도 쓰고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버지도 또 본인 사업을 어느 정도 가져가라라고 하시니까 거래처를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뭐 진짜 월 1,000 이상 막 찍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로 해서 몇 년만 돈 모으시면은 지방에 뭐 최고 좋은 아파트 같은 거뭐 충분히 사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빚을 진 다음에 최대한 빨리 갚는 식으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얘기 뭐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 요즘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에 제가 강연을 이렇게 가보면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지방에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산다면은 1급지에 안 좋은 집을 사는 게 맞냐? 오래되고 좁고 아니면 그냥 조금 낮은 데라도 좀 좋은 집을 사는 게 맞냐?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방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어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디 사야 돼요? 이랬는데 최근에는 사요 마요. 이거부터. 저희 동네는 아니겠죠. 약간 아예 이제 생각이 없으신 분들 아예 비워놓으시고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지방 소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수도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우리 동네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프라가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확실히 지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에 맞춰가지고 약간 수요가 좀 부족해질 만한 그런 급의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건 투자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동네에서 최대한 수요가 오랫동안 머물 만한 지역을 사시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말을 바꿔보자면 반대로 내가 팔려고 했을 때 팔릴 수 있을 만한 집.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거기다 또 지방이 이렇게 소멸 우려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또 공급을 못 합니다. 그렇죠. 당장 또 공급이 또 딱 끊길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좀 공급을 했었다가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구간이 또 오거든요. 그럴 때 제일 또 신축 아니면 뭐 정말 상급지의 대단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반짝 또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장 아파트 사기엔 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사는 게 우선은 좋겠죠. 굳이 내가 뭐 돈이 없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기에는 그러니까 확률, 돈 벌 확률이 조금은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